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갑니다라는 얘기를 3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어떤 중소형 코스닥 쪽은 이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갖고 계신 종목이 충분히 실적도 괜찮고 내년에 대한 회복세가 뚜렷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버티는 게 답입니다. 충분히 또 순환매가 들어와서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시장에 대해서 소외된다라는 느낌 들지 마시고 계속 시장의 흐름들 관찰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 경기 민감의 대표주자죠. 이 철강주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여기서는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철강주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봤었을 때 일단 그동안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한 10월 달까지 시장 흐름들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요. 그러다가 10월 말부터 시장과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 때부터 벌써 상승하겠다는 예고를 한번 했었죠. 그런 쪽에서 먼저 나왔던 분위기는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나오면서 일단 한번 튀었었고요. 그러다가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았다는 쪽에서 이번에 시장의 강세와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더 경기 민감 쪽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몸소 안고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변화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난 철강 업종과 관련된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을 많이 쓰는 업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들 눈에 띄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로 스프레드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고 또 들어가는 특히 철을 녹여서 새롭게 원하는 제품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철광석도 그렇고 코크스나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이런 쪽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철강을 생산하고 철강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하는 어떤 공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부분들이 나왔던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소외되고 오히려 저평가는 좀 뚜렷해졌고 물론 그렇다고 적자를 본 국면들도 포스코를 봤을 때는 있었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산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 이제 중국의 어떤 철강 생산과 함께 수요나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때입니다. 한 2010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만큼 우리도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드라이브가 걸리다 보니까 생산과 수요가 같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때 부분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떤 수출과 함께 생산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요가 생산보다 수요가 지금 못 따라가는 측면들, 그러나 즉 수요보다 좀 더 많은 공급이 나오는 초과 공급 상태가 이때 나오다 보니까 약 한 2014년도부터 한 2018년도 부분까지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철강업체 쪽의 고난의 시대라는 모습이 맞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수요와 생산이 모두 다 약간 좀 비슷해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 수요가 같이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출할 게 어딨냐,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관점 쪽에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수요도 가파르게 따르고 있다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오히려 우리도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료 탄이라고 하는 즉 어떤 철광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또 원료 탄이란 흐름들도 오히려 좀 약화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번 급증할 때마다 20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 별로 철강 업체들이 안 좋았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죠. 원료탄 가격도 급등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좀 고전을 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꾸준히 하향되고 있고 오히려 철광석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비용들은 통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할 기회가 좀 들어오는데
최근 들어서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고 있죠. 자동차 괜찮고요. 조선건설 모두 다 일단 위쪽에서 호전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한 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철강사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높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 플랜트입니다. 이 친환경 관련된 플랜트도 앞으로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풍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바다나 아니면 또 해변에 이런 어떤 풍력 관련된 플랜트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도 증가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 점도 앞으로야 또한 지켜봐야 될 요인이라고 보게 되면은 세계철강협회에서 내년까지 수요가 한 4%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선진국은 더 늘어납니다. 7.9%인데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플랜트 관련된 쪽에 대한 수요가 선진국 쪽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또 확인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지켜볼 부분들이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쪽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마찬가지고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신고가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정체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여기서 같이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약세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맞물려지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아마 여기서 끝일까요? 제가 보기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추가적인 변화, 특히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더 중요한 친환경 쪽에 대한 섹터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죠. 게다가 또 전기차 쪽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관련된 물론 중소형주도 있지만은 중소형주 관련돼서 뭐 이구 산업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과거에 좀 부진해서 약간 재무가 좀 위축된 측면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앞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마다 주가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철강 대표주자들의 실적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세아제강은 워낙 그전부터 어떤 미국의 관련된 강관 쪽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를 맞다 보니까 실적이 먼저 안 좋았다가 올해부터는 좀 회복되는 추세가 나오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내년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회복될 걸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현대제철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1,000억대에서 5,000억대까지 급증하는 실적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아무리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PBR을 보게 되면은 0.5배가 아직 다 안 됩니다. 더 추가적인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아무래도 고려해안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비철 금속이 많다고 하더라도 금이죠. 금과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부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쪽으로 고려해안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철강주에 대한 전략을 봤었을 때는 일단 경기 민감주고 그동안 저평가가 좀 심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달러와 잘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관련된 비철 관련된 움직임도 강화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조정시 비중 확대는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찾아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두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쪽은 대한제강입니다. 이 회사는 벌써 저희가 2번 정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또 말씀드리냐? 예, 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왜 대한제강을 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계속 요즘 강조드리는 쪽의 섹터가 건설업이죠. 적어도 포트의 한 종목은 건설 관련된 종목들 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의 대표적인 주자가 대한제강 철근이죠. 거기다가 가격 결정력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컸는데 작년부터 가격 결정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00% 늘어났고요. 내년도 1,200억대로 40%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목표가 12,000원을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8,650원으로 대응하시면서 흐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황금 ST라는 종목입니다. 잘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스테인리스 관련된 쪽에서 강자죠. 한 60%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설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쪽에 인프라 산업 쪽에 강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UST라는 회사, 스테인리스 강관이라든가 인터컨스텍이라는 회사가 고속도로, 철도, 콘크리트 아마 내년에는 또 SOC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각도 가장 크겠죠. 그런데 지금 PR 4배 이하입니다. PBR도 0.4배 이하입니다.
박앤세일이죠.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로는 목표가 9,500원대, 손절가는 6,95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시장 흐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짚어봤는데 여전히 달러와 약세 국면 쪽에서 경기 민감 흐름들은 그리고 또 수요는 회복된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인들이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